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또 이렇게 한 주가 시작이 되는 월요일이 됐습니다. 근데 이 월요일 힘들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죠. 월요병이라는 말이 생겨날 만큼 특히나 이 월요일에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럴 때 바나나나 아몬드, 달걀 같은 음식을 섭취하면 피로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한 간식 챙겨서 또 저희 방송과 함께 보험 공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선효정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저희 효정 전문가님께서는요, 겨울철 사고 대비하기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겨울철 하면 아무래도 화재 사고나 빙판길 교통사고라든지 이러한 사고들이 생각이 나는데 어떤 내용이 있을지 강의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보험계의 마법사 선효정 전문가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죠. 그래서 건조하고 추워진 날씨 탓에 동파 누수 사고와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또 누수 사고와 화재 사고가 일어나면 우리 집만 보상을 하면 괜찮은데 남의 집까지 피해를 대는 상황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늘은 동파 사고 확실히 대비하기에 대한 주제를 정해보았고요. 일단 저희 나라 화재보험 가입 현황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주택 보급률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화재보험 가입 현황은 계속 떨어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화재 사고나 또는 지진 사고, 산사태 등이 뉴스화되고 기사화가 되면 그때 잠시 바짝 관심을 갖다가 또 흐지부지 되거나 또 이제 가입을 했다가 또 재가입 시점에 화재가 안 일어나는데 이거 굳이 가입해도 될까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입했다가 취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우리 세계적으로 보시면 미국은 화재보험 가입 건수가 94% 정도 된다라고 해요.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32%밖에 안 된다라고 해요. 미국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죠. 화재보험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요. 오늘은 이 강의를 통해서 화재보험의 필요성을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화재 사고와 누수 사고 원인 어디서 가장 많이 발생이 될까요? 이제 또 코로나 시국에 또 날이 많이 추워지다 보니까 집 밖에 많이 안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겨울철에 난방용품 화재 사고 10건 중 4건은 부주의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겨울철 난방용품 하면 어떤 게 있죠? 뭐 온풍기가 있을 수 있겠고 히터, 뭐 전기 매트, 온수 매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조심한다라고 화재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기계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긴치냉장고 뒤에 뭐 전기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화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 뭐 길거리에 전동 킥보드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어플로 해서 많이 타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지만 개인적으로 갖고 가셔가지고 충전식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화재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해요. 이것도 또한 부주의로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겨울철에는 그 사계절 중에 겨울철에는 화재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꼭 미리 예방하시고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큰 피해가 이미 일어나 버리면 비용적으로는 만만치가 않죠. 이 부분도 당연히 화재보험에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 이렇게 덜 손해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 또 가장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건 누수 사고입니다. 우리 누수 사고는 겨울철에 배관안이 물이 잘 흘러야 되는데 그 물이 얼면서 배관이 팽창되면서 터지는 사고를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누수 사고는 당연히 아파트 구조상 아랫집에 피해를 갈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아랫집 피해가 갔을 때 우리 피해 손해는 벽지,
또 천장, 인건비, 이 세 가지 비용이 거의 세트처럼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적게는 뭐 30만 원, 많게는 뭐 타일 교체까지 들어가게 되면 뭐 200만 원 가까이 된다라고 해요. 근데 또 겨울철에는 또 많이 일어나는 누수 사고가 또 오래된 집들 같은 경우는 배관이 안 온다라고 해도 그 배관 자체가 오래됐기 때문에 누수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재 사고와 누수 사고 원인을 이 두 가지 겨울철의 원인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 우리 또 화재 사고는 발생 현황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발생 건수는 계속 줄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뉴스에서 계속 화재 사고 예방을 합시다. 날씨가 많이 건조하니 미리미리 대비합시다. 또 동파 사고도 미리미리 대비합시다라고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미리 예방을 해도 화재 사고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기계적인 요인이라든지 이런 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근 5년간 화재 발생 건수를 보시면 겨울철에 한 7만 5천 건 정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 화재 보험도 이 정도 되지만 우리 누수 사고 같은 경우는 우리 요즘 싱크대에 음식물 처리기도 많이 설치하시잖아요. 거기서도 누수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재 발생 현황은 최근 5년간 7만 5천 건 정도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우리 화재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담보에서 보상이 되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가장 첫 번째 화재 손해예요. 화재로 인한 집, 건물 및 가재 도구를 보상하는 담보인데 이거는 우리 집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물 그리고 가재 도구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비용이나 또는 가구 또 가전제품을 보상하는 담보이고요. 그리고 건물 복구 비용도 우리 집에 대한 보상입니다. 화재로 인해 건물이 이제 무너지거나 손상이 됐을 때 건물을 복구시키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강의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올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상 책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남의 집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여기는 화재 배상 책임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집 화재로 타인의 자산 및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가족 일상 배상 책임이나 뭐 임대인 배상 책임이나 이런 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앞에 단어가 어떤 단어가 붙느냐에 따라서 배상하는 한도가 배상하는 그 책임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화재 배상 책임은 화재에 대한 것만 보상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재 벌금은 우리 실화법에 따른 이제 벌금형에 처했을 때 벌금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주택 임시 거주비는 이제 주택 원상복구 기간 동안 뭐 다른 뭐 이제 뭐 모텔을 구해서 산다라든지 뭐 숙소를 구했을 때 그 거주 비용이 나가는 담보입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은 가입하실 때 이 5가지 담보가 정확히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수사고인데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배상 책임이 아마 오늘 많이 나올 거예요. 가족 이상 배상 책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족 이상 배상 책임은 이제 누수 사고뿐만 아니라 뭐 타인의 재물을 파손했을 때에도 나가는 보상이에요. 뭐 예를 들어 뭐 친구 집들이를 갔는데 우리 아이가 뭐 놀다가 TV를 이제 박살을 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 이상 배상 책임을 그 타인의 재물뿐만 아니라 누수 사고에 대한 것도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보통 이제 모르시고 화재보험 가입 안 했는데 나 보상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족 일상배상 책임을 가입하시면 보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배상 책임은 뭐라 그랬죠? 남의 집만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남의 집밖에 안 돼요. 누수 사고 났을 때 남의 집은 보상이 돼도 그럼 우리 집은 어떤 걸로 보상을 하실 건지 그거는 이 담보에서 보상을 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우리 집이라고 적혀 있죠. 급배수 누출 손해는 우리 집에 대한 거를 보상을 하는 거예요. 배상 책임이 들어간 거는 남의 집에 대한 보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내 거, 우리 거 보상할 수 있게끔 같이 준비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배상 책임 하나 또 나왔죠. 여기 앞에 보시면 단어가 임대인 배상 책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임대인 배상 책임은 요즘 임대업자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뭐 집을 뭐 한 채 뭐 세를 주고 있습니다. 뭐 두세 채 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보통 우리 집 화재보험만 가입하시고 세를 준 집은 화재보험을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가 살고 있지 않은데 왜 가입을 해야 되지?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서 이제 건물 관련해서 또는 배관에서 누수가 사고가 발생하면 내가 만약에 뭐 가족일상 배상 책임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소재지에 대한 임대인 배상 책임이 없으면 단 한 푼도 보상이 나가지 않습니다. 뒤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임대인 배상 책임은 내가 거주하지 않고 임대한 집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시면 화재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체크를 해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가입 건물 급수와 이제 업종 요율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뭐 외곽 쪽에 나가면 공장 화재 물건이나 뭐 목조 주택으로 된 집도 이렇게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화재 보험 가입할 때 이제 외곽에 있는 건물이나 뭐 천막 건물이나 이런 건물들 같은 경우는 화재 보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뭐 설계사들한테 10만 원만 좀 저렴하게 해줘. 뭐 50만 원 원래 50만 원짜리인데 30만 원으로 어떻게 안 될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건물 급수를 원래 4급인 건물인데 뭐 상급으로 설정을 해서 보험료를 낮춘다라든지 아니면 또 업종료를 나는 영위업종이 병원인데 예를 들어 영위업종인데 여기인데 뭐 학원 영위업종으로 들어가서 보험료를 낮춘다라든지 이러한 사례들이 많은데 업종료율을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으면 보험금은 단 1원도 나가지가 않습니다. 우리 건강보험이랑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건강보험, 피보험자의 알릴 의무를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건물급수와 업종료율을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돈 10만 원, 뭐 20만 원 아끼시려고 나중에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비용은 어떻게 부담을 하실 거예요? 그 10만 원 아끼고자. 그래서 항상 건물 급수와 업종료율을 정확히 체크를 하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같은 건물인데 층별의 방화문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보험료도 달라져요. 이제 방화 철문이 있으면 화재가 났을 때 다른 그 가게에 피해가 가는 게 조금 적어지다 보니까 방화 철문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게 또 가입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대해준 집 각 소재지별로 가입. 아까 앞서 설명했다시피 우리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은 거의 대부분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하세요. 그래서 많기는 한데 여기에 또 화재보험 가입하실 때 급배수 노출 손해를 빼고 가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없으시면 우리 집 보상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 한번 펼쳐보시고 급배수 노출 손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임대준 집. 나는 임대준 집이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그럼 3개 각각 별로 가입을 해야 되나요? 맞아요. 각각 별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이유는 우리가 이것도 건강보험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보험을 가입을 하면 B라는 사람한테도 보상이 될까요? 안 되죠. 이것도 A라는 집에 가입해줘야 또 B라는 집에 가입해줘야 각각 이렇게 보상이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임대를 준 경우 각 소재지별로 가입을 꼭 하셔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담보를 또 잘 넣어야 되죠. 여기서 또 임대인 배상 책임도 이것도 무조건 넣어주셔야 돼요. 임대인 배상 책임은 이제 누수 사고뿐만 아니라 뭐 이제 건물에 대한 화재가 일어났을 때 거기는 우리 집이니까 우리 집에 인해서 이제 세입자가 피해를 봤을 때에 대해서도 보상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인 배상 책임은 특히 급배수 노출 손해보다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임대업자분들은 임대인 배상 책임과 꼭 급배수 노출 손해를 같이 가입을 하시는 게 꼭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Q&A 시간인데 여기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2가지만 정리를 좀 해보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임차인과 임대인 둘 다 가입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 네, 둘 다 가입을 추천을 합니다. 이유는 뭐 누수 사고나 화재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 집 손해도 생기면서 남의 집 손해도 생길 수밖에 없죠. 뭐 예를 들어 우리 집 이제 관련된 손해는 우리 집 화재보험에서 하면 되는데 남의 집에 대한 손해는 또 이제 뭐 배상 책임이나 이런 담보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세입자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뭐 건물에 관련된 화재 사고에 대해서는 뭐 집주인이 책임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세입자가 뭐 요리를 해서 한다라거나 뭐 예를 들어 음식물 처리기에 프로펠러가 고장나서 거기에 대한 누수가 생기거나 이거는 말 그대로 100% 세입자 잘못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세입자도 같이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6층 이상 아파트
화재보험 꼭 가입해야 될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16층 이상의 아파트는 현행법상 고층 아파트로 무조건 의무적으로 단체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단체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여기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이제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가입 한도가 굉장히 낮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가입 한도가 굉장히 낮다. 그리고 또 가입 한도가 예를 들어 뭐 5천만 원짜리를 가입했다라고 하면 만약 5천만 원 이상의 피해를 봤을 때 그 이상의 피해는 세입자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지만 세입자별로도 꼭 가입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화재보험 가입 사례 내용을 보시면 우리 그 화재보험 특히 뭐 임대를 여러 개 주신 분들이나 뭐 화재보험 그럼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시청자분이세요. 처음 이제 건물 주택 좀 3건의 집을 소유하고 계셨고 우리 보시면은 이거 보험료 얼마나 나왔을까요? 보험료 보시면 세 채 가입하는데 10,000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임대 사업자분들이 여러 이제 집을 내주고 있으니까 뭐 보험료가 뭐 10만 원 이상 나가는 거 아니에요? 뭐 20만 원 이상 나가는 거야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보시면 세 채 가입했는데 10,000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 충분히 메리트 있는 상품 아닐까요? 그래서 단돈 10,000원으로 누수사고나 화재 사고도 보상을 할 수 있는데 또 임대해 주신 분, 또 뭐 공장 물건, 화재 물건 가입하시는 분들도 꼭 이 부분 체크해 보시고 내가 진짜 필요한 담보를 넣어서 가입을 하셨는지 꼭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이 집에 대한 담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시면 아까 우리 공부했었죠. 처음에 화재 손해. 화재 손해는 어떤 거였어요? 뭐 우리 집 건물이라든지 뭐 화재, 뭐 가전제품 거기에 대해 보상하는 손해예요. 아까 또 건물 복구 비용 지원도 있죠. 여기에 임시 거주비랑 이 부분을 뺀 이유는 이거는 우리 집이 아니고 세를 준 집이기 때문에 화재 손해랑 건물 복구 비용만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여기서 나는 더 추가로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거는 이제 넣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우리 중요한 화재 배상 책임. 화재 배상 책임은 화재가 일어났을 때 남의 물건이라든지 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보상하는 담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아까 우리 중요한 급배수 누출 손해. 임대인 배상 책임 보험. 여기 이 시청자님 분은 그 갖고 계신 그 건물이 조금 10년 이상 된 집이어서 조금 누수가 생길까 봐 많이 걱정이 많으신 시청자분이셨는데 처음에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죠. 이 3건 말고 이제 집이 더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너무 비싸면은 이제 가입하기가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3건의 집에 보험료는 10,000원밖에 안 나오고 굉장히 만족해 하셨던 사례였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또 구패수 누출 손해와 임대인 배상 책임을 넣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될 거는 지금 이 집은 10년 이상 된 집이라서 이제 보험 가입은 됐는데 이제 뭐 20년 이상이 되거나 30년 이상이 되면은 이제 가입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가입 그 회사마다 이제 그 인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화재 보험도 이제 보험사마다 보험료는 비슷비슷하지만 손해율에 따라서 보험료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꼭 비교 설계해 보시고 꼭 전문가 꼭 상담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오늘의 체크 포인트 업종료율과 건물 급수를 꼭 확인하기.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알릴 의무를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공장 사장님들이나 꼭 목조주택에 사시는 분들 업종료율과 건물급수 꼭 확인하시고 나중에 큰 피해 미리 받을 수 있게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임대해 준 집 각 소재지별로 가입하기. 앞에 사례처럼 보험료가 세 채를 가입하는데 10,000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뭐 다회소채 된다라고 해도 뭐 20,000원 안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대해준 집이 있다면 꼭 각 소재지별로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파트 단체 보험이 있어도 별도의 화재 보험 가입하기. 관리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가입 한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 피해에 대해서는 이제 세입자 개인 보험에서 이제 보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아파트 단체 보험이 있어도 별도의 화재 보험을 가입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날이 더 추워질 텐데 동파 누수 사고와 화재 사고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원으로 우리 큰 피해를 이제 줄일 수 있도록 미리미리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선효정 전문가였습니다. 네,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 누수와 화재 보험은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는 보험인 것 같아요. 특히나 나뿐만 아니라 가까운 이웃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준비해 주신 우리 선효정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도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윤정원 전문가님 그리고 김범록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저가 보험의 허점은입니다.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보험 광고가 참 많이 나오죠. 홈쇼핑이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보험을 접하기가 쉬워졌는데요. 저렴한 매력에 덜컥 가입을 했다가 난감한 상황에 부딪히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우리 윤정원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 저는 운전면허도 없었는데 자동차 보험을 정말 100번 이상 본 경험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요. 과거에는 보험을 준비하실 때 설계사분을 만나서 이제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신 후에 상품을 가입하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전화나 인터넷, 홈쇼핑처럼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경로가 정말 많이 다양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정말 맞는 상품이 무엇인지 상담을 충분히 받고 나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설계사분을 직접 만나서 상담만 받자니 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험을 홈쇼핑이나 전화, 인터넷 같은 매개체로 이제 가입을 하시게 된다면 내가 현재 들고 있는 보험과 중복이 되지는 않는지 또는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인지를 하시지 못하고 가입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난 후에 보험료 왜 올랐지? 또 당황하시는 경우도 있고 막상 다치시거나 아프셔서 병원을 다녀오셨는데 보험금 청구를 하려고 하니까 보험금 청구 대상이 되지 않아서 또 한 번 당황하시는 그런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요즘에 사실 이 보험을 가입하는데 절차가 간편해져서 편해진 건 물론 사실이지만 정말로 말씀을 해준 대로 꼼꼼하게 비교를 하는 게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례를 또 봐야 문제점을 짚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시골에서 농업을 하고 계시는 48세 이제 기혼 남성이시고요. 아내분과 6살 된 딸 아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제 시내에 나가셔서 은행 업무 보시다가
은행 창구에서 보험을 권유해주면 이제 거기서 또 가입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집에서 TV 시청 중에 홈쇼핑이나 광고에 좀 저렴한 보험료에 현혹되셔서 또 전화로 이제 가입을 하시는 그러한 일이 이제 자주 발생했던 분인데 어느 순간에 이제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 오신 거죠. 더구나 가입하신 상품들이 전부 갱신형 상품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부담되지만 앞으로도 오를 보험료가 이제 걱정이 돼서 급하게 의뢰를 해주셨던 사례자분이십니다. 네, 이분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자세한 보장 내용은 이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암 진단비와 고액암 진단비가 각각 7천만 원, 그리고 뇌출혈도 7천만 원,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도 8천만 원, 뇌졸중 진단비는 500만 원으로 나머지 진단비는 좀 충분해 보이지만 뇌졸중 진단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였고요. 지금 현재 납부하고 계시는 보험료가 16만 원 정도 되시는데 지금 이 상품이 추후에 3년 뒤에 다시 한번 갱신될 예정이었습니다. 현재 16만 원 내고 있지만 3년 뒤에 갱신이 되면 최소한 2배 정도 30만 원 이상으로 보험료가 오를 예정이었죠. 두 번째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손해보험에 가입하신 종합보험인데요. 이거는 이제 동네에서 지인분께서 설계사분을 소개시켜 주셔서 충분한 상담을 받으신 후에 가입을 하셨다고 해요. 그 보장 내용 한번 보실게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2천만 원,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는 100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1,500만 원, 심혈관 특정 질환 진단비가 500만 원, 그리고 뇌혈관 질환 수술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도 각각 1,000만 원씩 준비를 하셨습니다. 앞전에 암보험금, 암진단금은 비교적 충분하게 준비를 하셨다고 느끼셨는지 이번 보험에서는 이제 뇌와 혈관 질환에 심장 질환에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가입을 하신 듯 보이는데요.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는 100만 원으로 좀 정말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였고요. 이 상품도 30년 주기로 갱신되는 갱신 상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50세, 곧 50세인 거를 감안하면 앞으로 80세가량 되셨을 때 지금의 보험료보다 최소 또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C생명사에 가입하신 보장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손보험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종신보험에 실손보험 같이 준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보통 실손보험은 손해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신보험에 실손보험을 같이 준비하게 되시면 종신보험은 주계약 담보인 사망담보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보험료가 비싸지고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어도 갱신형이기 때문에 같이 계속해서 오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존에 가입하셨던 보장 내역들입니다. 네, 구체적인 사례를 이렇게 함께 만나봤는데 사실 이 A생보의 종합보험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보장 금액 대비해서 가성비가 좋다라는 느낌이 안 드는데 3년 뒤에 2배 이상 또 오른다고 했잖아요. 그 밖에 다른 보험들도 갱신형으로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분에게 필요한 해결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리모델링을 통한 해결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우선 리모델링 이전에 준비하셨던 암보험 상품들이 모두 갱신형 상품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A생명사의 비갱신형 상품인 20년 납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 소액암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기존에 없으셨던 질병 후유장애 또한 2천만 원씩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새롭게 준비를 시켜드렸고요. 두 번째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손해보험의 종합보험인데요. 이제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좀 부족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2천만 원씩 각각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렸고, 암 치료 중에 치료비가 가장 많이 드는 고액 치료비가 발생하는 표적항암 약물 치료나 표적항암 방사선 치료 또한 각각 2,500만 원씩 받으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암 수술비나 질병 수술비,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 질환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남성 질환 수술비까지 넓은 폭에서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확대시켜 드렸고요.
세 번째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존의 종신보험에 실손보험을 같이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비쌌지만 이제는 주요 담보를 빼고 실손보험만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계약 전환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만 가지고 가니까 당연히 보험료는 절감될 거고요. 기존의 통원의료비도 25만 원 한도에서 이제는 급여 20만 원, 비급여 20만 원 한도도 높아지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로 따지면 기존에 6만 7천 원 내시던 보험료가 지금은 17,000원으로 약 5만 원 이상이 절감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분께서 농업을 하시다 보니까 트럭이나 승용차 운전을 많이 하시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운전자 보험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제 운전자 보험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손해보험의 운전자 보험인데 상해에 관련된 진단비와 수술비 그리고 입원 일당까지도 좀 추가로 준비를 해드렸고 운전자 보험의 기본적인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그다음에 상해 후유장애까지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드렸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한 달에 32만 원가량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이 모두 갱신형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40만 원, 50만 원, 많게는 60만 원 이상까지도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상품들이었고요. 리모델링을 받음으로써 지금은 26만 7천 원, 약 27만 원 정도로 한 달 보험료는 약 5만 원 이상으로 절감을 하실 수 있고 이전에 보험료는 많이 내셨지만 보장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특약 부분들도 저희가 추가를 해드림으로써 보장 내용도 확대됨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결책까지 만나봤는데 기존에는 30만 원도 넘는 돈을 월 보험료로 납부를 하고 계셨는데 지금은 이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줄었고요. 무엇보다 이 부족했던 심뇌혈관 질환 관련한 보장들도 탄탄하게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주의할 사항은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치아 보험이 3가지가 더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 주기적으로 임플란트와 기타 치아 치료를 꾸준히 받고 계셨던 상황이라 치아 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앞으로 1년, 2년 후에 치아 치료가 모두 끝나면 그때 다시 한번 보험을 점검 받으시는 거를 이제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처럼 과거에 병력이 있으시거나 지금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기존의 보험을 무조건적으로 해지하시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재가입을 하실 수도 있지만 재가입을 하시게 되면 병력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또 할증될 수 있고요. 또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재가입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리모델링이나 새로운 가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병력 사항을 꼭 말씀해 주셔야 하고 그러한 상담은 전문가와 꼭 심도 있게 깊은 상담을 받으신 후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저가 보험이라고 해도 현재 처해 있는 병력 상황에 따라서 또 해지나 보장 추가 등 방향들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리모델링에 앞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암보험 리모델링입니다. 약이나 치료법이 다양해진다는 건 다양한 질병의 노출 위험도 높아졌다라는 뜻이겠죠. 그 중에서도 암은 말로만 들어도 두려운 질병인데요. 과거에 가입한 암보험을 요즘 추세에 맞게 또 리모델링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 관련한 이야기 김범록 전문가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이 암 관련해서 치료법이나 정말 약물도 진화가 정말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물론 훨씬 좋아졌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대로 요즘에 암 치료에 대한 부분이 이슈나 트렌드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진 게 사실이에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예전에 우리 한 20년 전 암에 대한 부분이 혹시 병원에서 암 진단입니다. 암 2기입니다. 3기입니다. 아니면 암입니다.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아휴, 정말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어떻게 치료하지? 생존을 어떻게 하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암 진단을 받아도요. 워낙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겠다. 혹시 단계별로 요 치료 방법이 있는데 금액은 어떻게 됩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라고요? 자, 혹시 이런 신치료 기술법이 있는데 보험은 어떻게 데리고 가세요? 혹시 항암 치료에 대한 특약이 좀 있으신가요? 이걸 먼저 물어보고 진행하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계신 암보험, 과연 어떤 식으로 리모델을 하면 좋을지 오늘 정확하게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미리 준비하셨던 분들이 요즘 치료법에 대한 보장을 준비 못했다 하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이 표적 항암 치료 있잖아요. 치료 비용을 듣고 되게 놀랐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례부터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갖고 계신 우리 보험 어떻게 가입돼 있는지 한번 사례부터 보시면요. 첫 번째, 예전에 가입하신 상품이다 보니까 이미 납입이 완료된 상품이셨어요. 암 진단은 2,5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비가 3천만 원씩, 그다음에 암 수술, 수술비나 입원비 이렇게 돼 있으셨는데 제일 큰 특징은 뭐냐면 암 진단비가 2,500만 원. 여긴 유사암에 대한 항목이 없었어요. 10% 20%도 없었어요. 왜 예전에 가입한 암보험이다 보니까 여성 질환에 대한 암, 갑상선암이나 아니면 유방암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암 진단비로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이 돼 있던 상품이었고요. 두 번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비생명의 CI 종신보험입니다. 자, CI 보험 2번, 3번, 10번, 15번 얘기해도 입이 아플 정도로 얘기해도 이 상품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 다 아실 거예요. 중대한 질환에 대한 진단비만 준다.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는 80%를 선지급해 주는 상품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진단비 주계약 같은 경우 한 7천만 원 돼 있는데 이거 80% 선지급이다 보니까 5,600만 원을 중대한 암, 그리고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심근경색일 때 5,600만 원을 먼저 지급을 해주고 나머지 1,400만 원에 대한 사망보험금은 그 후에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험료가 첫 번째 굉장히 비싸다. 그리고 두 번째, 일반암에 대한 부분도 일부 있었어요. 한 1,000만 원 정도, 유사암도 200만 원 정도 돼 있었어요. 그러면 이 보험에서만 내가 암 진단을 받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5,600만 원의 암 진단, 한 1,000만 원에 6,600만 원을 받는데 이 암은 다 뭐예요? 중대한 암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기 때 발견된 암은요, 굉장히 좀 까다롭게 지급을 한다든지, 특히 이 세포 침윤에 대해서 세포 침윤 좀 적은데요, 이건 D코드인데요, 이렇게 돼버리면 요즘에는 D코드도 아니면 C코드로 변환해가지고 거의 일반암으로 주는 경우가 많은데 대장전막 내암이 C코드인데도 이거는 지급을 안 해주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적절하게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보험료 자체도 저렴하지 않았어요. 12만 원 정도. 그리고 납입 기간이 얼마예요? 41년도까지 납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품이었고요. 자, C손해보험 통합보험이었습니다. 이 보험 자체는 보험료 자체가 한 88,000원 내는 보험이었어요. 납입 기간이 2083년까지 납입을 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납입을 해야 돼요. 갱신은요, 죽을 때까지 보험료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실비트 계약을 종합보험에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보험료가 굉장히 비쌌던 그런 상품이어가지고요. 지금 갖고 계신 보험 자체가 굉장히 나한테는 과한 부담이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례를 만나보니까 금액도 부담이고요. 납입해야 되는 기간도 부담인데 좀 궁금한 게 이 암보험을 납입 완료했으니까 나는 이제 암보험은 준비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이번 사례에서 필요한 해결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자, 암 진단비가 내가 2,500만 원 있었어요. 암 수술비가 200만 원, 300만 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있죠. 뭐였을까요? 제일 첫 번째, 요즘에 암에 대한 치료 특약이 굉장히 많이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암 진단비 2,500만 원 있었어요. CI에서 한 5천, 6천만 원 있었습니다. 자, 암 진단비는 누굴 위한 진단비일까요? 이 진단비는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 생활비를 위해 쓰는 겁니다. 왜? 내가 암이 진단을 받았어도 내가 실질적으로 치료를 하는 3개월, 6개월 동안에 나가는 비용, 고정 비용은 있을 겁니다. 그게 뭐예요? 통신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집에 대한 담보대출이라든지 혹은 내가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비용들이 있어요. 아이들 학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면 내가 암 진단을 받았다고 그런 업체나 아니면 통신사에서 암 진단 걸렸으니까 요거는 돈을 안 내셔도 돼요. 한 6개월 봐드릴게요. 한 1년 정도 안 내셔도 돼요.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은행에서 아마 한 달만 밀려도 엄청나게 독촉이 들어올 거예요.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진단비입니다. 그러면 내가 쓰는, 나를 위해 쓰는 건 과연 뭘까요? 암 수술비, 항암 치료비 이런 것들이 바로 나를 위한 치료 특약들이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기존 거 진단 다 완료가 됐죠. 납입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건 그냥 유지 권고를 드렸습니다. 왜? 여기서 특약을 빼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여기 진단이라든지 수술비, 입원비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잘 돼 있기 때문에 단점이 되는 건 뭐예요? 범위가 너무 협소하게 됐다는 거. 그게 제일 단점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전에 가입한 암보험이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갑상선 암이에요. 우리 시청자님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던 예전에 암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갑상선 암도 2천만 원, 3천만 원이야. 뭐 유방암도 2천만 원, 3천만 원이야. 근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첫 번째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나서 전이가 되고 재발이 됐어요. 요즘 암 진단비는 갑상선암 따로, 유방암 따로, 아니면 일반암 따로 이렇게 진단비가 유사암, 소외감, 일반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심지어 고해감까지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2,500만 원에 갑상선암 진단비를 다 받았어요. 5년 뒤, 7년 뒤에 재발이 되거나 전이가 됐습니다. 어디를 위나, 폐나, 아니면 간으로요. 그럼 내가 추가적으로 진단비 받을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단비에 대한 거는 개별적으로 단계별로 이것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그냥 예전에 이 범위 다 있다고 해가지고 그럼 그 다음 진단비를 뭘 받을 건데? 그럼 만약에 이 시청자님께서, 이 사례자분께서 암에 대한 걸 항암 치료나 나를 위한 표적 항암이나 면역 항암에 대한 게 없다고 한다면 나중에 진단을 재발되거나 전이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저희가 진행해드린 걸 보시면 어차피 요거는 그냥 유지 권고를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두 번째 사례, 우리 실비가체가 8만 원이었어요. 전환실비로. 이거 전환실비 하시는 데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어요. 왜요? 기존 거는 나 100% 나오는 거였고 지금 이거 전환하게 되면 뭐 아이스 치료, 얼음 치료라든지 냉동 동결 치료라든지 안 되는 치료들 많이 있습니다. 단점이 되는 건 뭐냐면 그런 치료를 내가 다 받지 않을 거예요. 그죠? 저도 심지어 제가 방송하는 저 김범록 전문가도 재작년 21년도에 실비를 전환했습니다. 자, 보험 설계사가 하지 않는, 보험 설계 가입하지 않는 보험은 우리 시청자님 가입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방송하고 있는 저도 실비 전환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성비 차이예요. 시청자님들. 보험 실비 전환에 있어서 가장 포인트는 뭐만 따지면 된다고요? 가성비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차, 아주 멋있는 차, 우리가 거의 드림카라고 얘기하는 그런 한 4, 5억대 되는 드림카를요. 아무 쓰지도 않고 그냥 차를 집에다 전시해 놓고 있어요. 끌지도 않아요. 왜? 연비가 안 좋으니까. 그냥 보고만 있어요. 이게 바로 예전에 있던 실비입니다. 왜? 100%짜리라고 해도요. 내가 실비를 실질적으로 병원에 1년에 2년 동안 한두 번 갈까 말까 하는데 그냥 100%라고 갖고 있다? 보험료는 어떻게 돼요? 8, 9만 원이에요. 1년이면 100만 원이란 얘기예요. 그럼 차라리 이거 실비 전환하니까 보험료 얼마나 됩니까? 한 8천 원 정도 됩니다. 10분의 1 가격으로 딱 떨어지는데 가성비를 따지면은 실비 전환이 훨씬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유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병원 치료를 지금 내가 계속 한다거나 아니면 병원 약 치료를 한다든지 통원 치료를 큰 질병으로 많이 하시는 분, 자주 지금 해야 된다. 이러신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는 실비 전환을 아주 고려를 심각하게 해보셔야 되지만 내가 병원을 지금까지 태어나가지고 아니면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한두 번 1년에 갈까 말까 하다. 이런 분들은 믿고 묻고 따지지 마시고요. 실비 전환하는 게 가장 보험료를 아끼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 세 번째 볼게요. 자, 기존에 우리 심혈관 진단비 이런 것들 다 뭐였어요? 뇌출혈, 심근경색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굉장히 작게 돼 있어요. 이걸 뭘로 바뀌었어요? 허혈심장 질환 진단비, 심지어 그거보다 범위가 넓은 요즘에 나온 심장질환 진단비로 금액을 좀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허혈심장, 뇌혈관에 대한 부분 같이 넣어드렸는데 여긴 또 같이 뭘 넣었을까요? 표적항암, 면역항암, 세기주절, 요즘에 양성자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 이 암 3종 세트, 특히 여기다 요즘에는 하나까지 다 포함됐습니다.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생명사에서 이게 특약이 아예 없는 특약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카티입니다. 카티. 카티는 실질적으로 뭐냐면 면역이나 표적항암 이제 모든 시청자님도 거의 대부분 시청자 아실 거예요. 일반 항암 치료제 부제 부작용이 덜한 치료제 이렇게 보시는데 카티 치료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내 세포에서 백혈구치를 뽑습니다. 그 백혈구에다가 면역을 항암을 넣어서 다시 내 걸로 주입을 하는 거예요. 내 세포를 뽑아서 다시 그 내 면역력을 한다 그러면 일반 세포보다 얼마큼 더 나한테 잘 맞겠어요. 바로 이 치료제 자체가 바로 카티라고 하는데 이 4종 세트를 다 넣어드렸습니다. 넣어드렸는데 기존 보험료도 어떻게 돼요? 훨씬 금액이 다운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분은 암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크시다 보니까 기존에 난 그럼 CI 보험까지 다 합쳐가지고 암 진단비가 얼추 나는 한 1억 정도 세팅이 돼 있는데 너무 이거 항암만 표적 항암만 넣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너무 금액이 다운된 거 아니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넣은 게 뭐예요? 암 진단비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에 대한 거를 하나를 더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보험료 대비해가지고 보장이나 이런 걸 훨씬 더 많이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금액에 대한 부분은 훨씬 더 보험료를 좀 다운시켜드렸던 그런 사례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이 암 진단비, 일반암, 유사암을 다 준비를 하는 이유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최신 의료 트렌드까지도 정말 알차게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번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짚어볼 주의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큰 게 뭐냐면 그냥 우리 그 시청자님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가입한 보험이라고 무조건 물론 당연히 예전에 가입한 보험이 보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범위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신에요, 이런 거 선택하셔야 돼요. 예전에 있었던 것보다 치료 기술이 훨씬 더 많이 나온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예전에 있는 거를 무조건 해지하는 것보다도 담보 내용이나 아니면 보장 내용을 좀 확인하신 다음에 예전에 있었던 것보다 요즘에 신기술, 신치료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들어갔네. 그래서 그럴 때는 예전 거 대비해서 신의료 기술이 들어간 보험들로 조금 좀 리모델링을 덧붙여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가입한 보험과 최근에 생겨난 보험의 장점이 모두 뚜렷해서 남겨야 할지 버려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전문가님과 함께 상담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고요. 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궁금증은요. 앞서 리모델링에서도 이 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어주셨는데 이 운전자 보험은 갱신형으로 가입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운전자 보험 가입하는 팁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갱신형으로 가입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통 법규들이 새롭게 바뀌듯이 새로운 법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전자에 대한 특약도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갱신형으로 준비하셔서 그때그때 담보를 추가하시면 좋고요. 운전자 보험 가입하시면서 상해 입원이나 고일절 진단비 같은 상해 특약을 추가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교통사고 이외에 일상생활을 하시다가도 그 혜택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상해 특약도 준비하시는 게 좀 유리하다고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운전자 보험은 갱신형으로 준비를 해야 또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을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궁금증도 만나보겠습니다. 예전에 가입했던 이 암보험을 어떻게 리모델링 해보면 좋을까요? 자, 우리 아산병원, 큰 병원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입구 들어갈 때 주차장 입구 들어갈 때 그 큰 승합차들이 옆에 주차하니까 쫙 서 있습니다. 그게 다 뭐예요? 예전에는 암 치료를 할 때 다 입원해서 치료를 했다 그러면 요즘에 다 통원해서 치료합니다. 항암 치료제 자체도요. 면역항암, 표적항암 해가지고 그냥 아침에 가가지고요. 링겔처럼 맞고 와도 다음날 일상생활 지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전에는 다 암 입원비, 상급병원 입원비, 이 입원 특약 굉장히 비싸다고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특약들이에요. 이것들 다 뭘로 바꿔줘야 될까요? 통원비로 바꿔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상급병원 통원비라니까 일반 병원 통원비로 바꾸시게 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조금 더 많이 범위가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두 번째 트렌드 뭐냐면 항암치료, 면역치료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우리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서도요. 내가 암 치료라든지 암 수술을 받기 전에 그리고 받고 나서 후에 항암제 치료를 할 때 이거는 한 사이클이 몇 번 치료냐면 4번, 5번이에요. 한 번 치료할 때요. 400만 원, 500만 원 들어가는 게 5번이 이게 한 번 치료라고. 이게 바로 면역치료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는 한 사이클마다 5천만 원, 4천만 원 이상 되는 게 많습니다. 그게 몇 번이에요? 2번, 3번까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암 진단비만 과거에 많이 갖고 가셨던 분들은 자, 요즘에 암 수술, 항암 치료, 그다음에 표적 항암, 면역 항암, 중성자, 양성자에 대한 부분, 세기 조절부터 가장 마지막 제가 4번째 뭐 말씀드렸어요. 카티 치료까지 요 4가지는 꼭 구성에 맞춰서 세팅을 좀 하시게 되면 아마 암보험에 대해서는 기존에 내가 좀 요 정도에 대해서 리모델링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습니다. 네, 암보험 리모델링 꿀팁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도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